지금 필리핀 의회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전투기 KF-21 도입을 둘러싸고 50페이지 분량의 치명적 결함 보고서가 등장했어요. 사고 건수는 0건인데 구조적 결함이 확실하다는 단정적 결론이 나왔습니다. 표결 엿새 전이라는 절묘한 타이밍에 발표된 이 보고서를 검토하게 된 미국 국방부 분석관 에단 워커는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50페이지 중 실측 데이터는 단 한 페이지도 없었어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인도네시아의 외교적 압박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실패 기록까지 포함한 전체 개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겁니다. 과연 국제 무대에서 살아남는 국가는 가장 완벽한 나라일까요? 아니면 실패를 숨기지 않는 나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워커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항공무기 사고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9시 제 책상에 두꺼운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에서 온 긴급 검토 요청이었죠. 봉투를 뜯자마자 5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표지에는 KAI KF-21 구조적 결함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충격적인 문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해당 전투기는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전 배치 시 조종사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려면 최소 10건 이상의 사고 사례가 있어야 정상이죠. 저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KF-21 관련 사고 기록을 검색했어요. 화면에 떠오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고 건수 0건, 중대 결함 보고 0건, 비상 착륙 기록도 0건이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사고 기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치명적 결함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했어요. 발행일은 이번 달 15일. 필리핀 의회 도입 표결일 엿새 전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18년간 이런 보고서를 수백 건 검토해왔지만 이렇게 이상한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사고 기록이 없는데 결론은 왜 이렇게 단정적이지요? 저는 보고서를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50페이지 분량을 한 장씩 넘기며 핵심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첫 번째 이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비행 로그가 단 한 줄도 없었죠. 일반적인 항공기 결함 분석에는 반드시 비행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고도별 진동 수치, 엔진 온도 변화, 조종 간 반응 시간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야 해요. 하지만 이 보고서에는 그런 실측 데이터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표준 체크리스트를 꺼내 확인해 봤어요. 항공기 구조 분석 필수 항목은 총 12가지입니다. 비행시험 로그, 응력 시험 결과, 재료 강도 분석, 피로도 테스트, 환경 적응성 검사까지 말이죠. 이 보고서에는 그중 단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순전히 이론적 추론만 나열되어 있었어요. 동급 항공기 대비 중량이 무거우므로 구조적 부담이 클 것이라는 식의 내용뿐이었습니다. 실제 테스트는 하나도 없이 말이죠. 저는 동료 조너선 밀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정보분석관으로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죠. 조너선, KF-21 관련해서 뭔가 이상한 보고서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그의 관심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상한데? 조너선이 물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훑어보며 답했습니다. 센서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구조적 결함이 확실하다고 단언하고 있어. 전화선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확인해 봤습니다. 20페이지, 30페이지, 40페이지까지. 모든 내용이 추측성 문장으로만 가득했어요. 가능성이 높다, 추정된다, 위험이 있다는 표현뿐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결론 부분이었어요. 따라서 해당 항공기는 실전 배치에 부적합하다고 단언하면서도 그 근거로 제시한 건 단 하나의 실험 결과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보고 나서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보고서가 아니라 주장 모음집이군요. 저는 이 보고서의 배경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행기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인도네시아 항공기술연구소라는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이상하게도 이 연구소에 대한 공식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설립 연도, 주요 연구 분야, 기존 보고서 목록까지 모든 게 모호했어요.
마치 이 보고서를 위해 급조된 기관처럼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타이밍이었어요. 보고서 발행일을 다시 확인해 보니 이번 달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의회의 전투기 도입 표결일은 20일이었어요. 정확히 엿새 차이였습니다. 제 뇌리에 번개가 스쳤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기술 분석 보고서는 최소 서너 달의 검증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비행 테스트, 데이터 수집, 전문가 검토, 교차 검증까지 말이죠. 하지만 이 보고서는 표결 직전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저는 조너선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조너선, 이거 정말 이상해. 보고서 발행일을 봐. 조너선이 자료를 확인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에단, 이건 정치적 타이밍이야. 제가 달력을 펼쳐놓고 날짜를 다시 계산해봤어요. 필리핀 의회 표결 예정일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정확히 표결 엿새 전에 나왔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더 파고들어 보니 또 다른 의문점이 생겼어요. 인도네시아는 자체적으로 KFX 사업에 참여했던 국가입니다. 공동 개발 파트너였다가 중도에 손을 뗀 거죠. 그런 국가에서 갑자기 결함 분석 보고서를 내놓은 겁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검증은 사고 뒤에 나온다. 이건 앞에 나왔어요. 이건 기술 보고서가 아니라 정치적 문서였습니다. 제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대외협력실에서 직접 전화를 건 거예요. 상대방은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라하르디 국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워커 씨, 최근 저희 보고서를 검토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네, 필리핀 측 요청으로 검토 중입니다. 라하르디 국장이 잠시 침묵한 후 말을 이어갔어요. 워커 씨,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균형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죠. 그의 어조에서 미묘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30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그는 계속 돌려서 말했지만 핵심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이 문제에서 손을 떼라는 거였어요. 국제관계는 복잡합니다. 기술자의 시각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통화가 끝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왜 인도네시아가 직접 나서서 저를 설득하려고 할까요? 단순한 기술 보고서라면 이럴 필요가 없을 텐데 말이죠. 오후에는 더 직접적인 압박이 왔습니다. 제 상관인 제임스 컬러 부국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에단, KF-21건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물었어요. 컬러 부국장이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어. 이 건이 양국 관계에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군.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기술 분석관인 제가 왜 외교적 고려를 해야 하는 건가요? 사실은 사실이고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말이죠. 하지만 조직의 압박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조너선이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에단, 조용히 하라는 말은 급하다는 뜻이지. 뭔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게 분명해. 그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아침 8시, 조너선이 황급히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에단, 큰일 났어. 한국에서 뭔가 엄청난 발표를 했어. 저는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제목을 보고 제 눈이 커졌어요. KF-21 개발 전 과정 투명 공개 결정. 일반적으로 방산업체들은 기술 기밀을 극도로 보호하는데 한국은 정반대 결정을 내린 거였습니다. 성명서를 읽어내려가며 저는 점점 놀라게 되었어요. 당사는 KF-21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시험 결과를 공개합니다.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시험 기록도 포함하여 말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기업을 저는 본 적이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총 2,300건의 비행 시험 로그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여기에는 초기 프로토타입의 실패 기록, 설계 변경 과정, 문제점 해결 이력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이 마우스를 클릭하며 첨부된 자료를 열어봤어요. 정말로 모든 게 다 들어있었습니다. 엔진 과열 문제, 랜딩 기어 결함, 레이더 오작동까지. 보통 기업들이라면 절대 공개하지 않을 흑역사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1시간 후, 한국항공우주산업 개발 책임자의 화상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쏟아내는 질문 중에 핵심적인 하나가 있었어요. 왜 실패 기록까지 공개하는 건가요? 개발 책임자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완벽했기 때문에 공개한 게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 배웠고 그 과정을 숨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투명성이구나. 성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패에서 어떻게 배웠는지까지 보여주는 용기 말이죠. 국제방산 포럼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필리핀 국방장관이 양측 자료를 공개 비교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인도네시아 보고서와 한국의 개발 로그를 나란히 놓고 검증하는 자리였습니다. 포럼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각국 대표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두 자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측 발표가 시작되었어요. 라하르디 국장이 나서서 보고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KF-21의 구조적 취약점은 명확합니다. 전투 상황에서 조종사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한국 측 차례가 왔어요. 개발 책임자가 화면에 실제 비행 로그를 띄웠습니다. 이것은 3년 전 발생했던 엔진 진동 문제의 실제 기록입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그래프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제가 숨을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한국 측은 문제가 발생했던 정확한 날짜, 시간, 고도까지 모든 걸 공개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바꿨는지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그 다음이었어요.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발 책임자가 이후 1200회의 비행 기록을 빠르게 스크롤했습니다. 동일한 결함이 재발한 건수는 0건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필리핀 국방장관이 양측을 번갈아 보며 질문했어요. 인도네시아 측은 이런 구체적 데이터가 있습니까? 라하르디 국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일어서서 말했어요. 장관님, 제가 두 자료를 모두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결론만 있는 문서와 과정을 숨기지 않은 기록 중 무엇을 믿겠습니까?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18년간 쌓아온 전문가로서의 신념을 담아 말했습니다. 투명성이야말로 신뢰의 기초라고 말이죠. 필리핀 의회 본회의장이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200명의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었어요. KF-21 도입안에 대한 역사적인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포럼 회의실에서도 모든 참석자들이 필리핀 의회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의장이 마지막 토론을 마감하고 표결을 시작했습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의원들의 선택이 하나씩 화면에 나타났어요. 저는 포럼 좌석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일들이 이 순간으로 모아지고 있었거든요. 투명성과 조작 사이의 대결이 막바지에 이른 거였습니다. 표결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찬성 128표, 반대 42표. 압도적인 찬성으로 KF-21 도입안이 통과된 거였습니다. 포럼 회의실에서도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필리핀 국방장관이 화상으로 연결된 기자회견에서 선택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무기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더 의미 있는 발언이 이어졌어요. 한국은 실패까지 공개하며 우리와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반면 일부 국가는 근거 없는 의혹만 제기했죠.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거예요. 조작된 보고서와 외교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투명한 데이터를 믿은 결과였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포럼 현장에도 파장을 일으켰어요. 한국의 첫 번째 전투기 수출이 확정된 역사적 순간이었거든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 대표들도 한국의 투명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조너선이 제게 다가왔어요. 에단, 정말 잘했어. 내가 용기 있게 나서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야. 그의 축하 인사가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회의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실패를 숨기지 않는 파트너를 택합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필리핀의 결정이 가져온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한 달 후, 인도네시아에게는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제방산 협력에서 점차 고립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먼저 태국이 움직였어요. 태국 공군이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면서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필리핀의 선택을 주목했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어요. 투명성이 신뢰를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말레이시아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산 협력 파트너를 원한다고 공개 발언했습니다. 암묵적으로 한국을 지지하는 메시지였죠. 반면 인도네시아는 다른 상황에 처했어요. 호주와의 공동 해상 무인기 개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식 이유는 기술 신뢰성 검증 필요였지만 실제로는 필리핀 사태의 여파였어요. 더 심각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 태평양 방산기술 협의체에서 인도네시아 초청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어요. 투명성과 신뢰성을 중시하는 협력체 원칙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들을 하나씩 접하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인도네시아를 망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거든요.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결과는 이렇게 냉정했습니다. 조너선이 제게 말했어요. 에단, 이게 국제사회야. 한 번의 거짓말이 모든 신뢰를 무너뜨리는 곳이지.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싱가포르 국제방산 전시회였어요. 인도네시아 부스 앞은 한산했지만 한국 부스는 각국 대표들로 붐볐습니다. KF-21 개발 과정 공개라는 패널 앞에서 긴 줄이 이어졌어요. 한국 관계자가 여전히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 배웠고 그 과정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진정성이 느껴지는 말이었어요. 전시회 마지막 날 라하르디 국장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가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워커 씨,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실패는 용서받지만 조작은 기억됩니다. 그 말이 모든 걸 요약하고 있었어요. 국제 무대에서 살아남는 나라는 가장 완벽한 나라가 아니라 실패를 숨기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 계속 전해드립니다. 구독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